공동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마을진단 2.0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곳에 와서 새로운 분위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늘 함께 하시는 전대욱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인수 박사님과 함께 진행을 맡고 있는 전대욱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디에 왔죠? 들어는 봤나 울산에 왔습니다. 태화강과 심리 대숲의 도시 예. 국가정원 2호 울산에 왔습니다. 그러면 울산과 관련된 분들 두 분이 아마 여기 계실 것 같은데 두 분 다 울산인지 어떤 산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박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울산경제진흥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박가령입니다. 네, 박가람 센터장님 특별히 저희가 오늘 모시고 죄송해요, 쌍꺼 먹는 이 바쁘신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은 저기 울산 아니시고 원래 부산이시죠? 네. 박사님 알게 된 거는 제가 부산 연구원 계실 때 알게 되셨던 것 같고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있는 한승욱이라고 합니다. 원래 부산연구원에 있었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마을 만들기, 공동체 뭐 그런 쪽에 연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재정, 파이낸싱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허그 기금을 주택도시 기금을 허그 껴안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뭐 약자일 것 같은데. HUG 근데 어떤 사람들은 허그 기금을 신청했는데 헉이라고 하더라고요. 헉 기금이죠. 예, 헉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안 되나 봐요. 참고로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저 네. 전은호 센터장님 쪽에서 목포 1807 허그 기금 신청했다가 탈락됐다. 안 돼. 탈락됐다고. 떨어졌죠. 예. 그 우리 방송 찍은 날 바로 그날 바로 탈락했다는. 전은호 센터장이 헉 기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마을 진담이어서 어쨌든 이 두 분 다 마을과 관련된 일들을 전격적으로 하셨었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저희가 이제 동남 쪽에서 뵙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동남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를 무엇으로 풀어가야 될지 우리 전 작가님. 예, 오늘은 이제 뭐 울산에 사실 지금 박가람 센터장님께서 울산의 그 마을 공동체 센터와 마을기업 추진단의 단장을 동시에 지금 맡고 계신데 사실은 뭐 저는 마을 공동체 얘기도 좋은데 좀 마을기업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울산에 네. 또 마을기업만 한 10년 하셨잖아요, 울산에서 그렇죠? 네네. 마을기업 이 제도,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라는 이 행정안전부 제도와 10년을 같이 이제 오시면서 이 울산의 수많은 마을기업들을 키워주신 울산 사회적 경제의 대모 이 저희 존경하는 박가령 센터장님께서 이 마을기업 얘기를 해주시면서 또 한석 박사님도 또 도시계획에서 이 마을기업 같은 것들을 또 굉장히 또 깊게 봐하셨고 또 연구도 많이 하셔서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자, 같습니다. 그럼 마을 기업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데요. 10년 됐죠. 마을 기업이 2009년경부터 희망 근로사업부터 해서 이제 자립형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이렇게 지향됐었는데 그럼 처음부터 시작을 하신 겁니까? 어쩌다 이쪽 사회에 뛰어들게 되셨는지. 그러니까요. 어쩌다 뛰어들었을까요? 잘 뛰어드셨어요. 잘 뛰어들었나요? 예. 전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뭐 우연한 기회에 제가 관심사가 이런 사회 양극화,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우리가 사는 이제 마을이나 우리가 사는 동네가 조금 정말 내 동네 같이 느껴질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어떤 우연한 기회에 이런 길로 들어섰는데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이 마을 기업, 그러니까 사업 쪽으로 성장을 하는 모델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 3년 전부터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활동은 뭐 꾸준히 해 왔었고요. 예.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원래 기업체에 근무하시다가 네. 실제 사회적 경제 분야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이 실제 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당위적 내지는 뭐랄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연대해야 한다고 하니까 공동체를 만들어서 연대를 하고
기업 경제 활동들을 하는데 경제 활동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없으시다 보니까 뭐 당장 기업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뭐 되게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워낙 이 기업 쪽에서 잔뼈가 굵으셔서 잔뼈. 잔뼈 굵으셨죠. 네. 기업 생활도 한 뭐 20여 년 하셨겠습니다. 아니요, 한 14년 정도 했는데, 예, 그 경험이 뭐 지금 마을 기업을, 그러니까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또 어떤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읽고 그런데 도움이 많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업에 있을 때 영업부와 그다음에 관리부 네. 두 군데 부서를 있으면서 했던 핵심 부서. 것이 네. 예, 그렇죠. 예. 했던 것이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 친밀함, 그 다음에 이렇게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일들이 아무래도 이제 영업부나 이런 쪽에 있으면 훨씬 좀 용이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랄까 이 백화점 같은데 이 마을 기업들 특별전 같은 거 여시고 네네. 그런 게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참 보기 어려운 사례인데 그러네. 그런 걸 또 네. 되게 잘하세요 보면 네. 울산 현대백화점 지하에 마을 기업 제품들 사회적 경제 제품들이 쫙 깔려 있고 뭐 이런 거 그거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거 하실 때? 힘들지 않아요. 저 즐겨요. 다 즐기세요? 네. 일을 즐기는데 막상 이제 기업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 매출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네, 그렇죠. 또 예상 외로 노력한 거에 비해서 매출이 안 나올 때도 많아요. 예, 그러면 이제 눈치를 보게 되죠. 물론 기획을 하고 이제 대외적으로 이게 뭐라나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이제 마케팅도 하고 해서 자리를 펴긴 하지만 막상 이제 매출이 좀 잘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기업들은 힘든 것만 생각을 좀 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눈치를 상당히 보게 되는 그게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참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 그 마을 기업들이 무슨 마을 기업 박람회나 네네네. 사회적 경제 박람회 하면 부스 하나 만들어 놓고 사실 그 부스 하나 만들면 또 거기서 며칠 동안 매출이 또 몇백만 원 발생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되게 큰 힘이 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그런 것 때문에 옛날에 같이 박람회에서 뵙고 그러면 막 요번엔 사람 많이 안 와서 우리 매출들 많이 못 올려줘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속상하다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단장님이 데모님이시구나 이 동네에서는 이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대목까지는 영업부, 관리부 이런 쪽에서 하시다가 방송이기 때는 뭐 즐긴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연극 파트에서 뭐 어쨌든 지금 도시의 세계도 현장으로 가셨나요? 아니면 금융 쪽으로 가셨나? 한숙 박사님도 또 지금 뭐 부서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연구원으로 있고요. 도시금융연구원 쪽에 있는데 저희 쪽에서도 이제 도시재생 사업들 지원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금이 있다 보니까 그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희 기금을 많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기금이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이라는 게 주택기금에서 그 일부를 도시기금으로 이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손실을 보면 안 되는 그런 기금의 특성상, 기금의 특성상. 특성상 이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회적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그 공공적 성격이 높은 쪽으로 기금을 충분히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전해 듣는 아니라 경우가 전혀 못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잘못하시면 저기 회사에서 데미지 입으시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 아니. 조직이 사회적 기업이 저희도 이익을 낸다는 거가 사실은 좀 어렵죠. 어려워서 네. 그러니까 기금은 말뿐인 거 아닌가요 혹시?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사회적 그 공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최근에 사회적 기업들하고의 어떤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다. 그러면 울산의 마을 기업들이 여기에 있는데 마을 기업 대표적인 거 하나 해서 좀 기금을 좀 활용해서 도와주시는 것도 사모님이 사회적 기업 하신다고. 그게 네, 예비 사회적 기업 내적 거래가 되니까 부산이니까 이쪽으로 해서 여기 마을 기업 울산의 마을 기업을 좀 기금으로 좀 도와줄 수 없는지. 그런 이제 이야기들 여러 군데서 많이 듣고 있는데 문화적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울산 사회적 기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기금 중에는 수요자 중심형 기금이라고 해서 코워킹 스페이스라든가 지역 거점을 만드는 데 굉장히 저리 용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기금의 성격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재생 사업 해보다 보면 가장 쉽게 이제 접하는 게 집수리. 집수리.
집수리 사업,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삼북도로에 있는 마을들의 총괄 그 코디네이터를 하고 할 때 보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집수리가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 들어오면 단가가 1,000만 원, 수리비가 1,000만 원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동네 아저씨가 일어나서 야 나는 800에 해줄 수 있는데 그렇죠. 예, 나도 기술이 있고 그럼 그거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하면 이 동네 할아버지는 무자료 거래를 합니다. 전부 다. 그럼 10% 업해서 그러니까 10% 업이 네, 되는 거죠. 그럼 880만 원. 예. 그래도 220만 원 싸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건비 들어가는 거 있고 논이 네. 이제 좀 더 하겠다. 근데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은 회계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좀 더 높은 그 단가가 제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노력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기금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드적인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 지원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 기업의 그런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조금 많은 노력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5년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 기금도. 그러다 보니까 도시기금. 충분한 그런 이제 데이터가 쌓이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뭐 아까 뭐 이렇게 지원을 뭐 충분히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사실 법적 기금이라는 게 뭐 법이나 이런 뭐 그런 엄격한 관리가 돼 있어서 사실은 융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기금 관리자 입장에서 뭐 기금이 깎이면 뭐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한데 금융기관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제약 때문에 근데 저는 박사님이 가시면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왜냐면 현장을 우리가 잘 알잖아. 그런 무슨 법과 규정 그런 것이 택배돼서 이게 뭐 지원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 거지 사람이. 간지 1년밖에 안 네. 됐고 안 박사님이 한국에서 대표적인 연구자들 중에 대표적인 리버럴. 리버럴리스트. 가끔 그게 조금 더 튀어서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오늘 뭐 분위기 그런 이상해. 느낌. 예전에 박사님하고 술 마시는데 나보고 우리 나발이 다 소문났다고 한 박사 4차원이라고 아 그거 강화문 앞에서 강화문 앞에서 둘이 맥주 마실 아니 때 그건 전국에 소문난 것 같은데. 아마 이 방송을 들으면 모르셨구나. 아이고 최 박사가 제대로 얘기했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한 박사님 저 사모님 보세요. 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좀 이거 나간다고 미리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리버럴리스트지. 4차원 취소. 이쪽에 저희가 편집을 절대 안 하는데 정말 원하시면 여기를 딱 따르면 아니 이렇게 뭐 이거 안 되죠. 4차원 정도는 뭐 3.5로 합의하는 걸로. 그 정도로요. 아니요 요즘 뭐 3.5차원. 4차 혁명 시대고 그런데 그냥 4차원으로 가시죠. 아까 4차원 즐기시네.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이제 기금 같은 경우에 민간 사업자가 들어올 때 기금률을 좀 높이고 그런 사회적 소셜 임팩트를 갖고 있는 쪽이 그렇죠, 오면 좀 낮게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도 사실은 지금부터는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4차원이라고 해서 맨날 노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다른 이런 분야에 이제 분들하고 계속 이제 접점을 높이면서 그거를 기금 쪽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뭐 제가 내일 그만둘 것도 아니고 있는 동안 계속 열심히 하는 거죠. 뭐. 아니 이제 고민만 하지 마시고 네. 실제 지원을 하시라. 네. 이 마을 기업과 같은 곳에. 다른 사람들은 아마 정상적인 사고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좀 되게 힘들어요. 근데 4차원적인 사고를 하시다 보면 즐거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어서 아직 과장님이래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사님쯤 돼서 이제 몇 년 기다리면 이사님 되면 이제 그때 다시 청탁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 정도 이렇게 올려드렸으면 딱 이쪽 마을 기업 쪽에서 한마디 해가지고 그렇지. 아 기금. 마을 기업이 일단 허그 풀어라. 허그요 뭐 이렇게. 아니 아까 시작할 때 그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울산까지 초빙을 해놓고 제가 옆 동네 살면서 어떻게 그죠? 그 부산에서 보시기에는 저 울산의 마을 기업 어떠세요? 울산 마을 기업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센터장님 계시고 아까 이야기한 박달령이 있으니까 많이 차분해졌어. 제가 나이가 좀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아니,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누가 중간 지원 역할을 해주느냐 거기서 이제 누가 하느냐. 중간에서 잼이 나느냐 아니면 이게 소통이 되느냐
보통은 중간 지원 기구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잘 푸는 건 결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현장 경험이 필요한 건데 단순히 사회적 마을 이런 경험뿐만 아니라 결국은 기업에서 있었던 그런 경험들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마을 기업이 있으면 보통 마을에 이제 방점을 많이 찍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기업의 방점이 찍혔을 때 지속 가능성이 조금 저는 더 생긴다고 보거든요. 당연한 얘기죠. 예. 지속가능 하려면 예.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돈이 도는 그렇지, 쪽으로 가야 그렇지. 되는데 보통은 지금까지는 초반에 우리 도시재생이나 이 초반 이 돌아갈 때 누가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가 하면 환경운동이라든가 노동운동 혹은 이런 쪽의 분들이 오시면서 지역을 붐업시키는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해서 인식 전환을 하는 쪽에 많이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넘어오면서 지역 활성화라든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스테이지가 좀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바톤 터치를 박가령 센터장 같은 분들이 조금 받아서 공동체에서 기업으로 넘어가는 일을 하시면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저도 그러한 다양한 레이어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칭찬 같기도 하고 칭찬 아닌 것 같기도 하죠. 뭐 발언에 대해서. 예, 뭐 칭찬이라기보단 보는 이제 관점의 차이라고 좀 보는데 여전히 이제 마을 기업은 그 마을과 플러스된 기업이라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믹싱을 해가지고 어느 쪽에 더 이렇게 무게를 두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더 키우고 노력을 시간을 더 투자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행정안전부가 이런 정책 사업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왜 마을기업을 할 것이며 마을기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정체성을 얘기를 할 때 이런 마을 단위의 어떤 주민들이 모여서 물론 이제 물리적인 숫자는 5명 이상이라고 해 있습니다. 모여서 기업, 그러니까 그냥 뭐 계속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 얘기하고 뭐 이러는 거는 사실 시대상 한계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속 가능성이. 그러다 보니 어떤 이제 기업을 만들어 보자, 뭔가 우리 자원을 활용해 보자, 뭔가 공통된 논의 그런 걸 가지고 꾸준히 뭔가 만들어 보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마을 기업을 육성하면 공동체도 좋아지고 어떤 지속 가능성도 되고 이러면서 마을의 활력도 일어나고 관계도 좋아진다. 그것이 결국은 행정안전부가 말하는 그렇죠. 안전. 예. 안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찰서 몇 개 더 짓고 파출소 몇 개 더 있고 그게 안전한 것이 아니고 결국 사람이 사람을 케어하고 마을을 우리가 이제 주인이 돼서 마을을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 마을 부분을 엄청 중요하게 다뤄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마을 활동을 하면서 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포지션으로 가고 있죠. 토끼를 다 잡는 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머리 토끼죠. 힘듭니다. 흰머리가 막 생겨요. 저는 흰머리가 안 생기는데 머리를 안 쓰고 있는 걸까요? 4차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저희 여기 울산이잖아요. 언양에 가면 복순도가라는 막걸리가 있거든요. 최고의 굉장히 유명한 막걸리인데 한국의 동페리뇽이라 불리는 예. 복순도가. 저희 이게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사례라고 보는 게 사실은 도시 내의 지역에서는 그런 어떤 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가공하거나 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데 약간 도시에 근접한 경계에 있는 지역, 특히 언양 같은 부산에도 이제 강서라든가 그런 지역은 지역 상품들이 있잖아요. 단순히 이제 1차 가공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상품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거점과 그리고 디자인,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갖춰졌을 때 이게 하나의 그 지역 상품으로서 마을 기업의 하나의 모델로서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걸 수요를 하는 것도 복순도가 막걸리 박사님도 좋아하시지만 20대도 좋아하고 최근에는 막걸리 만들기 프로그램도 서울의 고택에서 하고 여러 가지 노들섬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들섬. 노들섬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복순도가가 마을 기업이에요? 이제 마을에 있는 기업. 아닌데 네, 뭐. 사회적 기업을 예비 사회적 기업인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 그 할머니가 원래 누룩을 담그다가 어머님이 이제 이걸 막걸리를 만들고 이제 자식들이 이거를 상품화하는 요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언양에서 나는 쌀을 뭐 베이스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역에서 나는 상품을 가지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초반에 그런 식으로 이제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서울에 이제 거기 마르쉐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마르쉐. 예 농부들이 이렇게 판매하고 하는 지역에서 만든 걸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그 상품에 있는 부가가치를 여러 가지의 계층의 사람들이 이제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마을 기업하면 굉장히 올드한 것만 소금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제가 보기에 마을 이 복순도가는 이 발포 기술이 되게 딱 따면은 딱 스파클이 팍 올라오잖아요.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그 기술을 다 소유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뭐 이렇게 장인에 의해서 지역 자원을 이용해서 사실 우리 개념상에서 마을 기업인데 마을 공동체 기업은 아니고 어쨌든 마을에 있는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지역 마을 거점 기업, 기업. 행정안전부의 마을 기업은 뭐 사실은 마을에 있는 기업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공동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그 외에도 이제 뭐 지역성과 뭐랄까 이 기업성은 확실히 있는 거죠. 이게 확실히 있고 다만 이제 공동체성은 공공성이야 뭐 있으면 되는 거고 뭐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이제 그런 게 좀 마을 기업은 사실 4대 요건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예. 근데 확실히 이제 이 경우에는 공동체성만 빼고는 다 있는 경우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공동체성 때문에 사실 마을 기업으로 발굴해서 이걸 육성하면 참 좋겠다 하는 욕심이 날 때가 종종 있는데 그 행안부가 정한 그 4대 요건 때문에 거기에서 뭐 주민 5명 이상 뭐 이런 그런 이제 공동체성 때문에 아마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하시려고 하지 않을까? 예. 사실 그래요. 사실 공동체성을 가지고서 기업성을 만들어 나간다는 게 예를 들면 주민 5명 모여서 무슨 장사를 해 거기서 무슨 뭘 만들어 그거 원래 그 지역에서 뭐 잘나는 특산품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공동체성만 가지고서 기업성을 만드는 건 도시에서 무슨 생업을 만들거나 소비자의 파워를 가지고 뭘 만든 이런 게 아니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거의 만들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네. 그거를 기업을 어떻게 키워야겠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렇게 잘 되는 게 있으면 내가 기업을 하지 왜 그렇죠. 굳이 5명, 6명 모여가지고 동업을 하냐 뭐라 협업을 하냐.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모여지는 그렇게만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또 달리 생각하면 조금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원론적인 얘기 했듯이 우리가 사는 마을을 조금 더 이렇게 잘해보는데 내 돈만 가지고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좀 의견 맞는 사람끼리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 지역을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아이템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렇죠. 이러면은 마을기업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공동체성이 많이 약화됐잖아요. 지금 사회가.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것이 무작위, 그러니까 지나가다 누구나 다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아요. 내가 동네 살고 있지만 내 동네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갈급함, 그런 욕구 이런 거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그러니까 네네. 반대 의견이 아니고 네. 결이 다른 네네. 이야기가 있는데 약간 도시에 가면 뭐 우리가 이 강박관념으로 열려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도시가 가장 좋은 거는 익명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열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건데 늘 열려 있어야 된다는 강박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뭐 마을 이야기하고 도시 전문가라고 막 공동체 전문가라고 한참 강연을 하다가 어느 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아파트에 사니까 엘리베이터를 저희 층수를 누르고 옆에 아주머니가 탔길래 몇 층 가세요?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나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들어가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래 나가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 제가 마을 전문가입니다. 공동체 전문가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 뭐 우리 전부 다 페이스북 연결돼가 있지만 우리 가족보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페이스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원래 진짜 공동체죠. 예. 그게 유대의식이죠. 그 네트워크의 형태라든가 관계망의 형태가 예전에 대면적 관계 그러니까 공간적 범위와 생활적 범위가 일치했을 때와 굉장히 달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는 곳과 내가 거주하는 곳 그리고 내가 관계망을 가지는 범위들이 이게 층위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을 기업이라는 것도 아까 이야기한 공동체성이라는 게 사실은 중요하긴 한데 거기에 발목이 잡히면 확장성을 이제 잃어버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도시에서 그래서 마을 기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지원을 받고 마을 기업을 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느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들이 들어가고 마을 기업을 하는 교육으로서의 의미를 저는 되게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여해보고 공동체도 한번 생각해보고 아 이렇게 하면 쫄딱 망하는 거나 이런 것도 알아보고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공동체를 해서 뭐 망해야 된다 뭐 이런 아니 근데 망할 수도 있는 게 자 봐요. 우리 처음에 옛날에 재생사업 많이 하면 마을 카페를 하신대 전부 다 아니, 뭐 바리스타를 한대. 망할 수는 있는데 예. 그 당시에 공동체는 중요하죠. 그 당시에 저기 퇴직하신 분들이 퇴직금 3억 들고 카페를 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여기는 이제 세금으로 만들어진 걸로 마을 카페를 만들었어요. 이게 망해요. 망하면 아 3년 있다 망해요. 끝? 그 사이에 공무원들은 다 바뀌었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여기에 마인드와 내 전 재산을 걸고 카페를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사실은 다를 수가 수밖에 있거든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 참여하고 관계망을 만들고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협업을 해본 경험이 그렇죠. 중요하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뭐 거기서 들어간 공동체 돈을 세금으로 얼마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수익을 내라는 거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은 저는 똔똔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 박사님 재미없으신 것 같아요. 아, 학습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네. 그 경험이 굉장히 공동체를 해서 하여튼 뭔가 협업을 한 경험이 중요하다. 뭐 특히 우리 뭐 그런 사회에서 거죠. 하긴 하죠. 어쨌든 공동체를 하더라도 따로 또 같이 이게 맞습니다. 이 본심이 안 나오고 따로 또 굉장히 그 따로 형식적인 한번 이야기가 하고 같이 자꾸 한번 하고. 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가면 갔다 어디다 이렇게 모아놔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네. 어디다 갖다 모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은 25분 정도 되면 마무리 과정이 하는데 지금 27분이 넘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끊고 어디로 이거를 이끌어야 되나 도저히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약간 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무리를 일단 여기는 잠깐 네. 너무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여기서 네. 1차적으로 잠깐 정리를 좀 네. 하고 잠깐 쉬고 다시 네. 하는데 저희가 보통 하면 이제 마무리 말씀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근데 이제 뭘 해야 되라고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순차적으로 전 박사님부터 저부터요? 네, 늘 뭐 이쪽으로 오면서 일부에 잠깐 쉬기 전에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좀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뭐 마을 기업의 뭐 4대 요건이라고 해서 뭐 공동체성, 뭐 지역성, 공공성 이런 것들을 확보돼야 된다면 이렇게 말씀. 근데 그 중에 하나 더 안 주면 이제 기업성.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을 기업 제일 중요한데 저는 뭐 공동체성, 지역성, 그러니까 지역을 기반으로 해야 되고 지역의 의미가 있어야 되고 지역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공공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공익적 가치를 가져 있어요. 뭐 우리가 이타적이거나 이기적이면 안 되는 거죠. 뭐 다 좋은데 그건 다 기본으로 깔고. 근데 사실은 또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정말 박가량 센터장님 수많은 이제 뭐 시도 마을기업 지원 기관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또 굉장히 사실은 옛날부터 되게 고무적이었어요. 이렇게 직접 자기가 백화점을 뚫어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전을 울산 현대백화점에서 쫙 열고 사람들 쫙 부스 쫙 만들어서 매출 쫙 만들어드리고 이런 건 뭐랄까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새로운 슈퍼 지원 기관 뭐 그것으로서의 어떤 되게 감동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여전히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한석 박사님. 저도 해야 됩니까? 일단은 마을 기업 혹은 도시재생 혹은 여러 공동체 사업들 전부 다 이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저는 도시 디자인도 그렇고 도시재생도 그렇고 사람들의 욕망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욕망의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자인을 그 결과가 이타적인 동기는 이기적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이타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그들의 욕망을 디자인하느냐
그게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저희가 하고 있는 도시재생도 거기에 조금 포커싱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곧 자세한 이야기는 또 2부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데요, 욕망의 디자인. 예, 저는 사실 디자인까지. 강의나 예, 이런 그냥 강의나 못 알아들었어요. 욕망의 디자인. 욕망의 디자인. 네. 뭐 영화 제목 같네. 그러면 어쨌든 저는 이제 강의나 뭐 이렇게 어떤 글을 쓸 일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제가 일자리 디자인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근데 그 일자리 디자인이라는 것이 결국 그 지역 사회를 읽고 또 정책도 읽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기획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공감을 이끌어내느냐. 그것이 결국은 저는 지역사회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차원에서 조금 전에 이제 욕망의 디자인이라는 말이 사람은 다 이기적인 사람이죠. 예, 그걸 어떻게 이제 디자인하고 바꿔가느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마을 기업이나 이런 사회적 경제 영역,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 활동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자기 삶의 터무니, 삶의 어떤 무늬,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부에서 뵐게요. 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진짜요. 있어요? 네, 있어요. 자, 울산 특히 이제 마을 기업 지원센터, 말공동체 지원센터를 같이 겸하고 계시는 우리 이제 박가영 센터장님이 계신 곳에 왔었는데 마을 기업의 10년의 역사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최근에 7월 28일 날 마을 기업 육성 지원법에 관한 제정법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잘하면 뭐 한 1, 2년 이내에 법이 제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 또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과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성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토끼들처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행위일 수 있으나 그 현장에서 끊임없이 또 열심히 일하시는 그 열정에 있어서 남다르지 않은 우리 박가영 센터장님 모시고 또 관련돼서 또 부산에서 이 자리까지 와서 얘기해 주신 현석 박사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잠깐 좀 마치고 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10초만 한마디 해도 네, 돼요? 두 마디 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적으셨어요, 다들? 낙서. 네. 아니 대본에 없으니까 이걸 뭘 재미없나 봐. 내가 대본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 최은수 박사님 저는 항상 적어요. 적어요. 진행자니까. 저만 적어요. 두 분은 뭐 이렇게 적어? 아니 스타일이 비슷하네. 혼자만 안 적으시네. 저만 양아친 것 같아요. 뭐 이런 아니 거. 박사님 옆에 뭘 적을 놓을 자리가 없잖아. 아니 저걸 안 이거 적어요. 뜯는다고 손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먹어야지. 아니 2부에서는 좀 그- 더럽게 네, 할게요. 그죠? 정리하는 거 쓰세요. 자, 다음 2부에는 적지 않는 걸로 두 분. 그러니까. 안 적어도 돼요. 자, 지금까지 마을진단 2.0을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이지만 여러분들은 3일 후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